당신이 나를 기억하나요? 그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을 때 나는 이미 총을 쥐고 있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지만 평양의 밤은 잊혀지지 않았다. 그날 붉은 조명 아래 그녀가 춤추던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다. 기쁨 좋기 은하. 그녀는 내게 처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 같았다. 당시 나는 97호 교화소 사건 이후 평양을 떠돌던 망령이었다. 군에서 제대했지만 사람들은 나를 불온이라 불렀다. 누군가 내 가족의 신상을 밀고 했고 그날 이후 어머니는 사라졌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문화선전부 보조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처음 은하를 봤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그 눈 속에는 자유를 본 사람의 흔적이 있었다. 공연 중에 관객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요. 그녀가 내게 속삭였다. 왜? 눈은 말보다 위험하거든요. 그녀의 말은 예언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인생은 눈빛 하나로 갈라졌다. 오프닝 후킹이 끝나고 시간은 며칠 전으로 돌아간다. 나는 당시 문화선전부 지령을 받고 있었다. 임무는 간단했다. 중국인 사업가에게 공연 자료를 넘겨라. 그 대가로 자재를 확보한다. 하지만 그 거래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은하의 도주. 그녀는 공연단의 주력 무용수이자 김정일의 비밀 외화 조달선에 엮인 인물이었다. 그녀의 탈출은 국가모욕죄에 해당했다. 나는 그녀의 안내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녀를 남쪽으로 보내야 했다. 하지만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은하는 내게 말했다. 우린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이야. 그녀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뭔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 그녀의 손에는 흰 장갑이 있었다. 그건 무용단의 상징이자 그녀의 굴레였다. 그녀는 그 장갑을 벗으며 내게 말했다. 이걸 벗는 순간 우린 적이야. 나는 그 장갑을 품에 넣었다. 그날 밤 은하와 나는 붉은 달 아래를 걸었다. 중국 선양으로 넘어가는 비밀 루트를 따라. 눈은 내리고 경비초소의 불빛은 멀어졌다. 나는 숨을 죽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차가워지자 내 심장은 뜨거워졌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세상은 늘 행복을 짓밟는 법을 알고 있었다. 국경 근처에서 총성이 울렸다. 뒤를 돌아보니 김상호 중자가 있었다. 그는 내 상관이자 은하를 관리하던 남자였다. 도망이라니 감히. 그는 웃으며 총을 들었다. 그 순간 은하가 내 앞을 막았다. 총성이 터졌고 그녀의 흰 장갑이 눈 위로 떨어졌다. 시간이 멈췄다. 눈발이 천천히 내리며 붉은 점이 번졌다. 그녀는 내 품 안에서 속삭였다. 도망쳐요. 당신이 살아야 해요. 함께 가야지. 난 이미 선택했어. 당신은 자유를 봐야 해.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놓는 순간 나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았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압록강을 건넜다. 강물은 차갑고 하늘은 붉었다. 은하가 떨어뜨린 장갑이 떠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그 장갑을 붙잡았다. 그게 내 유일한 약속이었다. 남쪽으로 넘어오던 새벽 무전기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박현. 그 여자는 살아있다. 그 말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살아있다니? 그녀는 남조선 쪽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그때 알았다. 이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붉은 달이 지고 나는 새로운 전쟁에 발을 들였다. 사랑의 이름으로 그리고 인간의 양심으로. 그녀가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미 서울의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다.
압록강을 건넌 지 6해. 그 사이 나는 이름을 바꿨고 얼굴을 숨겼으며 나만의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았다. 사람들은 나를 박현이라 불렀지만 나는 여전히 국경의 얼음 위에 서 있었다. 남쪽의 공기는 이상했다. 자유의 냄새가 나는데 어딘가 비릿했다. 거리마다 네온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가면처럼 느껴졌다. 나는 정보국 하청 조직의 감시 요원으로 일했다. 내 임무는 북에서 넘어온 인물들의 신원 확인. 역설적이게도 나 자신 같은 사람들을 감시하는 일이었다. 그날 보고서 더미 속에서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은하 H217. 심장이 한번 크게 쿵 내려앉았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평양예술선전단 출신, 현재 보호센터 수용 중, 기억 일부 손실, 신원 불명확, 남한 적응 프로그램 대상. 그녀의 이름은 기록으로 살아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기록을 쥔 사람이 되었다. 며칠 후 남산 자락의 보호센터를 찾았다. 흰 벽, 차가운 복도, CCTV의 시선.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긴 머리를 묶은 채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오래전 붉은 달 아래에서 들었던 선율이 스쳐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은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동자가 내 얼굴을 훑었지만 아무 표정이 없었다. 저를 아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선 다들 처음 보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대요. 그게 편하대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갇힌 절망이 들렸다. 그날 밤 나는 보호센터 옆 골목에서 낯선 남자 하나를 만났다. 그는 내 상관인 최 과장이었다. 그 여자를 건드리지 마. 그녀는 단순한 귀순자가 아니야. 무슨 뜻입니까? 그 여자는 남조선 정보라인의 미끼야. 북에서 내려오는 인물들을 유인하는 역할이지. 그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다. 그녀가 스파이라고요? 스파이가 아니라 도구야. 우린 이용만 할 뿐이야. 그 순간 나는 6년 전 눈밭을 떠올렸다. 그녀가 내 품에 쓰러졌을 때의 피 냄새, 그리고 살아야 한다던 마지막 말. 그녀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살아남는 대가로 영혼을 잃었다. 며칠 뒤 나는 몰래 그녀의 자료를 복사했다. 파일 속엔 정부 내부 문서가 있었다. H217 남북 협력 심리작전 대상. 기억 봉쇄 치료 중. 기억 봉쇄. 그녀는 스스로 잊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지워진 것이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아마도 그들이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그녀를 감시하는 척하며 지켜봤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정원을 걸었다. 눈이 오는 날이면 손바닥을 펴서 눈송이를 받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 냄새 어디서 맡아봤는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덜컥했다. 그 냄새는 압록강의 눈, 그리고 내 피의 냄새였다. 마이크로 후킹. 그날 저녁 은하는 센터 밖으로 사라졌다. 경보가 울리고 관리자들이 뛰어다녔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 길을 따라갔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 옆에서 서 있었다. 눈발이 흩날리고 네온 불빛이 번졌다. 은하.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그건 기억을 되찾은 사람의 눈이었다. 박현? 그 한마디에 모든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도망치자. 지금 아니면 안 돼. 이젠 늦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줄.
그녀의 뒤에서 검은 차량 한 대가 다가왔다. 창문 사이로 총구가 보였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몸을 돌렸다. 총성이 울렸고 유리 파편이 날렸다. 사람들의 비명, 경적, 그리고 차가운 피의 냄새. 우리는 골목 사이로 몸을 숨겼다. 은하의 손이 내 손을 꼭 쥐었다.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요. 그녀의 말이 바람에 흩어졌다.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대신 눈 위에 흰 장갑을 꺼내 덮었다. 그 장갑은 6년 전 그녀가 벗어던졌던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야겠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진실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진실은 우리 둘 중 하나를 삼킬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오랜 사랑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불빛이 내 인생의 또 한 번의 지옥문을 열고 있었다. 그 장갑 처음 본 게 아니야.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손끝으로 흰 장갑을 쓰다듬는 모습은 마치 기억을 더듬는 사람 같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 장갑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녀의 시선이 장갑 위의 실밥 하나에 멈췄다. 은색 실. 그건 평양예술단 시절 단원들만 착용하던 특수 수제 장갑이었다. 하지만 그 실선 안쪽에는 아주 미세한 코드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암호문이었다. 은하, 이거 기억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이 냄새 익숙해요. 그녀는 장갑을 코에 가까이 대며 눈을 감았다. 이 냄새 금속, 기름, 그리고 피.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순간적으로 나는 깨달았다. 이 장갑은 단순한 공연용이 아니라 암호 전달 도구였다. 그녀는 기억을 잃기 전 무언가를 숨기고 떠났던 것이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가 장갑을 현미경 아래에 놓았다. 빛을 비추자 섬유 속에서 숫자와 알파벳이 떠올랐다. A-7-RED. 정보국 코드 체계였다. RED는 적색 명령, 즉 국가기밀 반역 대상. 이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북한의 외화 조달 라인을 넘어 남한의 정보 내부까지 연결된 거대한 거래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의 기억이 봉쇄된 이유가 명확해졌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양쪽 모두에게 위험했다. 며칠 뒤 은하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열리는 느낌이에요. 꿈을 꾸는데 누군가 내게 계속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는데? 비둘기 작전 그 단어가 계속 떠올라요. 나는 숨을 멈췄다. 비둘기 작전은 내가 북에서 근무할 때 들었던 암호명이었다. 남북 합동 비밀 협력 프로젝트. 겉으론 인도적 지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권력층의 검은 돈이 오가던 작전이었다. 그녀는 그 중심에 있었다. 은하, 내가 본 게 뭐였는지 기억나?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럽게 몸을 떨었다. 무대 위 카메라, 뒤쪽의 외국인들, 그중 하나가 남한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내 머릿속에서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 들었다. 남한 사람. 그렇다면 내부 공작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인물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날 밤 나는 그녀와 함께 장갑에 숨겨진 암호를 복호화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코드가 아니야. 무선 주파수 신호를 통해 전송할 수 있는 구조야.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럼 아직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 나는 장갑 안쪽에 작은 칩을 연결했다. 화면에 주파수 패턴이 떴고 그 안에 짧은 음성 신호가 숨어 있었다. 선양 접선 실패, 남조선 내부 협조자 노출.
대상 H217회수 필요. RED PROTOCO의 발동. 은하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입을 가리며 숨을 삼켰다. 그들이 나를 회수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 너는 단순한 망명자가 아니야. 너는 증거야. 두 체제를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진실 그 자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럼 당신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감시받고 있었으니까. 며칠 전부터 느껴지던 시선, 아무리 집을 옮겨도 따라오는 그림자 하나. 그것은 최 과장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커졌다. 그녀가 잠든 사이 나는 핸드폰을 꺼내 통신 로그를 추적했다. 통화 기록에는 익숙한 번호 하나가 있었다. 국정본부 보안삼과 내 상관의 직속 부서였다. 그가 나를 감시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팔아넘기려는 자였다는 걸 깨달았다. 새벽 3시 문이 천천히 열렸다. 총구가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박현 씨, 너무 깊이 들어갔군요. 최 과장의 목소리였다. 그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요원 2명.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무죄입니다. 그녀는 이용당한 거예요. 그가 웃었다. 무죄?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순간 은하가 침대에서 일어나 총을 들었다. 그럼 당신부터 지워야겠네요. 총성이 울렸다. 시간이 멈췄고 한 줄기 피가 벽에 튀었다. 최 과장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그녀는 총을 떨어뜨리고 손을 떨며 속삭였다. 기억났어요. 이제 다 기억나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보다 슬픔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해요.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건지 아니면 우리 둘이 사라질 건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피 묻은 흰 장갑이 쥐어져 있었다. 그 장갑이 떨어지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균형이 무너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사랑은 이제 세상을 바꿀 전쟁의 불씨가 되었다는 걸. 도시는 비를 머금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최 과장이 쓰러진 방에서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은하는 손등에 피를 닦으며 장갑을 내려다봤고 나는 창문 밖 어둠을 살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끊겼다 이어졌고 골목을 훑는 헤드라이트가 천장에 미끄러졌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끝이 난다. 나는 총을 해체해 침대 밑에 감췄고 바닥을 걸레로 훑으며 피의 경로를 지웠다. 은하가 낮게 말했다. 우릴 도와줄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구지? 내 기억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나를 숨겨준 사람. 남의 이름으로 사는 법을 가르친 사람. 새벽 직전 우린 을지로 지하 통로로 내려갔다. 네온이 꺼진 도시의 심장은 덜컹거리며 숨을 쉬고 있었다. 곰팡이 냄새와 습기, 오래된 광고지의 색이 흐려져 발밑에 들러붙었다. 은하가 공중전화 앞에서 멈췄다. 동전 대신 장갑의 실밥을 살짝 풀어 공중전화 상단의 나사 사이에 꽂아 넣었다. 찰칵!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카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비둘기는 살아있나? 빨간 장갑 아직 젖어 있어. 은하가 대답했다. 사흘 전부터 너희를 찾는 그림자가 늘었어. 위도 37.56, 경도 126.99, 노란 간판 아래 3층. 15분 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좌표를 머릿속에 그렸다. 종로의 오래된 빌딩, 간판은 바래고 계단은 삐걱이는 곳. 우리는 약속 시간보다 서너 분 늦게 도착했다. 3층 문에는 팻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사진 현상 중. 문을 밀자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붉은 램프 아래
중년의 남자가 암실 장갑을 끼고 필름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눈을 들지 않고 말했다. 신발에 피가 묻었네. 양말은 버려. 나는 말없이 구두를 벗어 세면대에 처박았다. 은하가 장갑을 내려놓자 그가 그 장갑을 집어들었다. 엄지와 검지로 섬유의 결을 더듬던 그는 짧게 혀를 찼다. 이걸 들고 들어온 건 무모고 이걸 버리지 못한 건 인간이군. 그가 고개를 들었다. 왼쪽 눈두덩에 희미한 흉터, 웃을 듯 말 듯한 인매. 이 남자 오래전 선양에서 한 번 본 얼굴이었다. 당신은 누구지? 서울에선 이름을 오래 가져다니지 않아. 날 현상소라 불러. 그가 손목 시계를 보더니 필름을 집게에 걸었다. 이제부터 듣는 건 사라지는 법을 가르치는 수업이야. 첫째, 뒤돌아보지 마. 둘째, 흔적을 남기지 마. 셋째, 필요한 순간에만 이름을 사용해. 그는 카운터 아래에서 얇은 봉투를 꺼내 우리 앞에 밀었다. 가짜 신분증 2장, 교통카드, 오래된 휴대전화, 그리고 열쇠. 다시 태어나. 이번 생은 너무 시끄러웠어. 나는 봉투를 챙기며 물었다. 왜 우릴 돕지? 그가 사진 한 장을 건넸다. 도트가 굵은 흑백 인물 사진. 국경, 눈, 그리고 작게 웃는 여자. 윤서였다. 난 그 여인에게 빚이 있어. 빚을 다 갚지 못해 사진 한 장만 남았지. 그 여인이 내 이름을 내게 맡겼다. 내가 누군지, 왜 위험한지. 목구멍이 조여왔다. 불타는 창고 앞에서 사라지던 코트 자락이 번쩍였다. 은하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럼 다음은요. 현상소가 미소를 지었다. 네 번째 수업, 함께 도망가지 마. 한 명은 길을 만들고 한 명은 불을 꺼. 오늘은 내가 불을 끈다. 그는 문 옆 전등을 껐다. 바깥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고 초인종이 성급하게 울렸다. 현상소는 우리를 암실 뒤쪽 벽장으로 밀어넣었다. 벽장 뒤에는 좁은 계단이 숨어 있었다. 12칸 내려가서 녹슨문. 바깥으로 나가면 왼쪽 두 번째 셔터. 가게 이름은 금성수리. 셔터 틈으로 열쇠를 넣고 2번 돌려.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사람은 언제나 목소리로 잡히지 않아. 습관으로 잡히지. 우리는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지하의 공기는 축축했고 물방울이 파이프에서 떨어졌다. 녹슨 문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바깥은 아직 어두웠다. 은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 남자 믿어도 될까요? 우린 지금 믿음 말고 다른 도구가 없어. 나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냈다. 기기 바탕화면에 아날로그 시계가 떠 있었다. 오후 4시 43분. 해가 지기 전 우린 다음 움직임을 끝내야 한다. 금성수리의 셔터는 먼지로 반짝였다. 열쇠를 2번 돌리니 얇은 문이 안쪽으로 열렸다. 가게 안에는 형광등이 깜빡이고 벽에 오래된 라디오가 매달려 있었다. 테이블 위엔 작은 철제 상자와 스케치북이 있었다. 스케치북을 펼치자 낯익은 선들이 눈을 찔렀다. 붉은 잉크로 그려진 원과 화살표, 그리고 영문 2글자 K. 은하가 종이 위에 손을 얹었다. 이 글자 내 꿈속에도 나왔어요.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K는 남과 북을 잇는 검은 실의 중심, 위계가 아니라 연결의 암호. 거미줄 한가운데 앉은 보이지 않는 주인. 철제 상자를 열자 열쇠고리와 낡은 USB, 그리고 구겨진 영화표 2장이 나왔다. 영화표 뒤에는 숫자열이 적혔다. 1107-1945-3F. 문득 11월 7일 19시 45분 자석 3F가 머릿속에서 맞물렸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오늘의 날짜는 11월 7일이었다. 극장이야.
은하가 말했다. 오늘 7시 45분 3열 F석. 그 자리에 우리가 앉으면 누군가 만난다는 뜻. 아니, 우릴 확인한다는 뜻이지. 우리는 서둘러 가게를 나섰다. 거리는 퇴근 인파로 붐볐고 첫 겨울비가 도로의 불빛을 넓게 늘어뜨렸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어깨와 시간이 부딪혔다. 은하는 모자를 눌러쓰고 내 옆에 붙었다. 내가 무서운 건 총이 아니라 침묵이에요. 왜? 총은 소리를 내서 들키지만 침묵은 아무도 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침묵이 사람을 죽여요. 그녀의 말이 오래 남았다. 극장에 도착했을 때 로비엔 팝콘 냄새가 가득했다. 거짓 평화의 냄새였다. 우리는 눈빛만으로 서로를 확인하고 3F에 앉았다. 예고편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 좌석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리디는 살아있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모자를 눌러쓴 노년의 여자, 구분 등 작은 키. 그녀가 무릎이 접힌 우산을 살짝 들어 올렸다. 우산 손잡이에 촘촘히 새겨진 점자 같은 음각. 나는 손끝으로 그 음각을 읽었다. 좌표, 시간, 그리고 이름. 목동, 새벽 2시. 윤서.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노년의 여자가 손을 내저었다. 일어나지 마. 카메라가 있어. 모든 건 이미 보고 있어. 그녀는 작은 봉투를 좌석 사이로 밀어줬다. 봉투 안에는 메모지 한 장과 열쇠 하나. 메모엔 짧게 적혀 있었다. 너희가 길이 되어라. 영화가 시작됐다. 폭죽 같은 사운드가 어둠을 가렸고 스크린의 빛이 얼굴을 씻어냈다. 노년의 여자는 사라졌다. 극장을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은하가 내 팔을 잡았다. 우린 함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알아. 하지만 뒤에 머무르는 것도 함정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주차층은 텅 비어 있었다. 바닥의 차선 위로 물기가 번들거렸다. 그 순간 형광등 하나가 탁 꺼졌다 켜졌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칸씩 우리를 향해 다가오듯 차례로 꺼졌다. 은하가 속삭였다. 습관으로 잡힌다고 했죠. 우릴 아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셋, 둘, 하나. 마지막 조명이 꺼지는 순간 스피커에서 잡음이 튀었다. 그리고 금속이 바닥을 긁는 소리. 나는 은하의 어깨를 잡아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멀리 검은 실루엣이 나타났다. 절뚝이는 걸음, 긴 팔, 낮은 웃음. 박현, 오랜만이야. 차가운 목소리였다. 선양의 창고에서 윤서의 마지막 무전이 끊기던 밤에 들었던 그 목소리. K의 하수인 혹은 그림자 중에 하나. 그는 아이처럼 명랑한 어조로 말했다. 노인의 우산, 현상소의 망각, 장갑의 코드. 너희는 늘 부지런해.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기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나는 허리춤의 칼날을 잡았다. 그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을 만큼 거리를 재며 은하가 내 손등을 두드렸다. 사람은 습관으로 잡힌다고 했죠. 그의 습관은 말이 많다는 것. 그녀의 눈빛이 잠깐 웃었다. 그 짧은 웃음이 내 두려움을 베었다. 나는 기둥을 돌며 낮게 물었다. 윤서를 어디에 묻었지? 그가 피식 웃었다. 묻었다고 생각하나? 여기는 서울이야. 묻는 건 기록이고 묻히는 건 이름이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편 비상등이 번쩍이며 누군가 몸을 날렸다. 현상소였다. 그는 무음의 몸짓으로 그림자의 발목을 가격했다. 절뚝이의 몸이 기우뚱하자 은하가 떨어진 우산을 걷어차 그의 손목을 눌렀다. 나는 손목의 칼을 뒤집으며 그의 목덜미에 댔다. 짧은 숨, 땀, 화학약품 냄새가 엉겨붙었다.
길을 내. 내가 말했다. 윤서가 남긴 길. 그 길의 끝을 말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길은 있지. 하지만 너희가 지나갈 수 없는 다리야. 그때 주차장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갑자기 솟구쳤다. 물줄기가 작고 거세게 사방을 때렸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전기가 튀었다. 현상소가 욕지기를 삼켰다. 연막이야. 카메라 지우려는. 절뚝이는 젖은 바닥을 손으로 밀며 비웃었다. 습관으로 잡힌다며. 너희는 늘 구해지더군. 그가 몸을 비틀며 경광탄을 꺼냈다. 눈부심이 폭발하기 전 은하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지금이야. 나는 칼을 던졌고 은하는 우산을 던졌다. 현상소는 스위치를 내렸다. 주차층 절반이 암흑에 빠졌다. 비슷한 순간 경광탄이 반대편에서 터졌다. 빛과 어둠이 서로를 물어뜯었다. 눈이 멀어가는 와중에 나는 누군가의 팔을 잡았다. 단단한 근육, 오래된 흉터, 절뚝이의 팔이었다. 나는 팔꿈치를 비틀어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철제 난간에 머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그리고 고요. 물이 멈추고 형광등이 하나둘 살아났다. 바닥 위엔 전멸하는 경광탄 조각과 무너진 그림자, 그리고 붉은 얼룩. 현상소는 검은 마스크를 벗으며 씩 웃었다. 네 번째 수업, 함께 도망가지 마. 기억해. 그가 절뚝이의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줬다. 열쇠 머리에는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코끼리. 은하가 숨을 삼켰다. 우산, 장갑, 코끼리. 이건 길이 아니라 다음 질문이네요. 나는 열쇠를 쥔 채 말했다. 질문이 있는 곳에 답이 있어. 현상소는 우리를 주차장 출구까지 데려왔다. 그는 뒤돌아서면서 낮게 말했다. 노인의 우산 아래에 두 번째 주소가 있어. 손잡이 안쪽을 뜯어봐. 거긴 내가 갈 수 없는 동네야. 대신 너희는 가야지. 왜? 빚을 다 갚아야 하니까. 그가 사라지고 차가운 공기만이 남았다. 우리는 택시를 잡지 않았다. 걸었다. 목동으로 가는 지하철을 2번 갈아타며 은하는 우산 손잡이를 뜯었다. 안쪽에서 종이 조각이 말려나왔다. 한글과 숫자의 조합, 낯익은 글씨체. 윤서의 필체였다. 새벽 2시 강변창고시. 문을 두드리지 말고 종을 울려. 문은 닫혀 있어도 종은 살아있어.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강변에 다다르자 바람이 물비린내를 실어왔다. 시동은 오래된 창고였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위쪽에 작은 금속점 하나가 박혀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금속을 건드렸다. 찰칵. 종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울렸다. 은하가 내 손을 잡았다. 박현, 뒤는 내가 볼게요. 아니, 내가 뒤를. 이제부터 우린 동맹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눈빛은 단단했다. 종소리가 사라질 즈음 안쪽에서 발소리가 났다. 철문이 밀리는 소리, 양철과 콘크리트가 끌리는 마찰. 문틈이 열리며 얇은 빛이 새어나왔다. 그 틈 사이로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림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늦었네.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어. 빗속으로 한 발 더 들어선 얼굴. 그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의 얼굴이었다. 입술에 번지는 미소, 그리고 낮은 속삭임. 날 잊지 않았구나. 나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가슴에서 심장이 3번 뛰었다. 그리고 입술이 한 단어를 만들었다. 정숙? 그 순간 문틈 너머에서 총구가 반짝였다. 누군가가 웃었다.
길을 만든 자와 불을 끄는 자, 둘 다 잡혔네. 창고 문틈에서 스며든 빛이 점점 짙어졌다. 화약 냄새가 섞인 공기가 피부를 찔렀고 천장 위로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무겁게 울렸다. 정숙의 검은 장갑이 붉은 조명을 받아 빛났다. 그녀는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제 그만두지 그래. 넌 이미 진실을 봤잖아. 그 말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진실이라니.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온 건 단지 거짓 위에 쌓인 또 다른 거짓이 아니었을까? 나는 숨을 삼키며 그녀에게 다가섰다. 윤서의 이름으로 만든 이 지옥, 그게 진실이야?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윤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야. 하지만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어. 은하 안에. 내 옆에서 은하가 비틀거렸다. 내 안에 윤서가 있다고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들었던 목소리, 꿈속에서 본 풍경, 그건 전부 그녀의 기억이야. 우린 기억을 복제했고 감정을 이식했지. 그게 비둘기 작전의 진짜 목적이야. 나는 숨이 막혀왔다. 그럼 넌 사람의 마음을 실험한 거야. 실험? 아니, 진보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념이 다른 두 나라가 공유할 수 있는 건 이성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야. 기억이야. 기억이 사람을 하나로 묶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광기가 스며 있었다. 나는 총을 꺼내 겨누었다. 그건 살인이야, 정숙. 살인은 늘 누군가의 정에 의해서 시작돼. 그녀의 미소가 어둠 속에서 번졌다. 윤서도 그렇게 말했지. 세상은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녀가 리모컨을 눌렀다. 천장 스크린이 켜지며 영상이 재생됐다. 흑백의 윤서가 웃고 있었다. 박현, 널 보면 아직도 따뜻해져.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야. 나는 내 기억을 남길 거야. 그게 진실이라면 누군가는 대신 살아야 하니까. 은하가 주저앉았다.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 콘크리트 바닥을 적셨다. 정숙이 말했다. 그녀의 마지막 부탁이었어. 내 기억을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남겨달라. 그래서 남겼지. 그녀의 사랑과 슬픔을 너에게. 은하는 손을 떨며 속삭였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느낀 건 다 그녀의 감정이었나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절반은 그녀, 절반은 너. 그게 완성형 인간이지. 나는 총을 더 세게 쥐었다. 그럼 난 뭐지? 그녀의 기억을 증명하기 위한 들러리인가? 정숙의 미소가 흐려졌다. 아니, 넌 윤서가 마지막으로 믿은 사람이지. 그녀는 내 안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어. 그게 내 죄이자 구원이야. 그 순간 천장이 요란하게 울렸다. 불빛이 흔들리고 먼지가 쏟아졌다. 창고 바깥에서 사이렌이 터졌다. 정숙이 무전기를 꺼내 말했다. 코드 RED. 비둘기 작전 종료. 대상 회수 불가. 기밀 폭파 절차 개시. 나는 외쳤다. 멈춰. 거긴 폭약이 깔려 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진실은 불 속에서만 깨끗해져. 나는 몸을 날려 무전기를 빼앗았다. 순간 천장 구석에서 스파크가 튀며 불꽃이 번졌다. 은하가 외쳤다. 박현, 나가요. 정숙이 총을 들며 말했다. 윤서의 유언을 지킬 거야. 진실은 아무도 갖지 못해야 하니까. 그녀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은하가 몸을 던져 그녀를 막았다. 총성이 울리고 불꽃이 벽을 덮쳤다. 연기 속에서 정숙이 쓰러졌다. 그녀는 피를 토하며 웃었다. 윤서는 너희 둘 다 사랑했어. 그래서 나도. 그녀의 말이 끊겼다. 불길이 천장을 삼켰고 철제 기계가 녹아내렸다.
나는 은하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다. 밖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늘엔 달이 걸려 있었다. 평생 본 적 없는 붉은 달이었다. 연기 속에서 불빛이 강물 위로 흔들렸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은하가 힘없이 말했다. 그녀 죽은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녀는 편해졌을 거야. 그녀가 눈을 감았다. 이제 나도 기억이 돌아와요. 윤서가 왜 그렇게 웃었는지, 왜 울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박현, 우리가 이걸 세상에 공개해야 해요. 이 진실을 묻으면 또 다른 윤서가 생길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하지만 그 전에 살아남아야 해. 그때 주머니 속 무전기가 진동했다. 현상소의 목소리가 쉰 숨 사이로 들려왔다. 박현 들리나? 코끼리 열쇠. 그건 비상망이야. 열면 모든 게 드러나. 그리고 신호가 끊겼다. 나는 주머니에서 코끼리 문양의 열쇠를 꺼냈다. 그 눈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은하가 물었다. 그건 뭐예요? 윤서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이래. 어디로 통하는 문이죠? 나는 달을 바라봤다. 지옥으로 가는 문이든 구원의 문이든 열어봐야 알겠지. 그 순간 폭발음이 다시 울렸다. 창고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붉은 불길이 하늘로 솟았다. 바람이 불어와 불씨가 우리의 머리 위로 흩날렸다. 붉은 달빛 아래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불타는 도시의 냄새 속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감정이 가슴을 스쳤다. 은하, 진실이란 건 결국 누가 살아남았느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우린 살아남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길이 멀리서 터지고 달빛이 점점 사라졌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위로 붉은 재가 천천히 흩날렸다. 붉은 달은 구름 뒤로 숨었고 불길의 잔열만 강변을 핥고 있었다. 은하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지만 바람이 식어갈수록 마음은 더 어두워졌다. 정숙이 남긴 말과 현상소에 끊긴 무전이 머릿속에서 부딪혔고 손바닥에 눌린 코끼리 열쇠의 차가움만이 현실을 붙잡아줬다. 살아남자고 말했지만 어디로 가야 사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우린 강을 따라 아래쪽으로 걸었다. 화재 진압 차량의 소리가 멀어지자 도시의 소음이 다시 스며들었고 어둠은 우리를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은하가 낮게 물었다. 그 열쇠 어디에 맞을까요? 비상망이라 했지. 지하의 문 혹은 기록고 세상에 드러나선 안 되는 것들이 숨는 곳. 말을 하면서도 심장이 허전했다. 윤서의 마지막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고 정숙의 웃음 끝에 남은 미세한 떨림이 마음을 흔들었다. 현상소가 준 종이 조각을 다시 펼쳤다. 손때 묻은 글씨, 낡은 좌표, 문은 닫혀 있어도 종은 살아있어. 창고시에서 들었던 금속의 미세한 울림이 귓속에 남아 있었다.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자 한 곳이 떠올랐다. 한때 군수창이었고 지금은 폐쇄된 수도 배수갤러리. 도시는 그 아래로 또 하나의 도시를 숨기고 있었다. 새벽 무렵 우린 배수갤러리 입구를 찾았다. 철창은 녹슬어 있었고 자물쇠 구멍은 비정상적으로 깊었다. 코끼리 열쇠를 넣자 금속이 낮게 울렸다. 2번 돌려 잠금을 풀고 마지막에 아주 살짝 당기니 걸림쇠가 안쪽에서 미끄러지듯 풀려났다. 문이 열리며 곰팡이와 오래된 기름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계단은 습했고 발자국이 들키지 않도록 발끝으로 내려갔다. 벽에 달린 오래된 전등을 켜자 노란빛이 깜빡이며 살아났다. 바닥 구배를 따라 물이 얕게 흐르고 있었고 통로 끝에 작은 철문이 하나 더 있었다.
손잡이에 코끼리 눈 모양의 홈이 파여 있었다. 열쇠를 눌러 홈을 채우자 철문 안쪽에서 종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길게 떨렸다. 누군가 우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한 소리였다. 문 안쪽은 기록고였다. 철제 선반이 빼곡했고 오래된 상자들마다 라벨이 발해 있었다. 나는 상단의 번호를 훑다 H217DOVERED가 적힌 상자를 찾았다. 은하가 숨을 들이마셨다. 뚜껑을 열자 폴더와 마이크로필름 그리고 얇은 노트 한 권이 나왔다. 첫 장엔 낯익은 글씨체가 우리를 멈추게 했다. 윤서, 기억은 나누어야 산다. 절반은 너, 절반은 내가 갖는다. 은하의 손끝이 떨렸고 노트 가장자리에 스친 피 얼룩이 빛을 먹었다. 필름 리더를 찾아 전원을 올리니 화면의 도면과 지도가 번갈아 떴다. 비둘기 작전의 동선, 접선지의 표식, K의 그림자. 그중 하나가 우리를 꽉 붙들었다. 남쪽 관제의 코드명과 함께 찍힌 이니셜. K의 본명 대신 남겨진 단서 TOWERBROM7. 도심의 통신타워 지하 7호실. 거기가 비상망의 목줄이었다. 우린 바로 나가려 했지만 상자 안바닥에서 금속 마찰음이 났다. 두 번째 열쇠가 얇은 천에 쌓여 있었다. 이번엔 코끼리가 아니라 사과 문양. 은하가 눈을 가늘게 떴다. 우산 손잡이의 점자와 같은 계열 사과는 내부자 접속, 코끼리는 외부자 긴급 해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록고 복도에 바람이 휙 스쳤다. 문이 닫히지 않았는데도 기압이 바뀌는 느낌. 누군가 들어왔다. 전등이 두 칸씩 꺼졌다 켜졌다. 습관은 목소리보다 먼저 걸린다고 현상소가 말했다. 발소리는 무겁지 않았고 규칙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훈련된 보폭. 나는 선반 사이로 은하를 밀어넣고 반대편으로 흘렀다. 그때 귓가에 낮은 속삭임이 스쳤다. 박현, 여긴 오래 머물 곳이 아니야. 현상소였다. 그는 벽장처럼 보이는 패널을 열어 작은 통로를 드러냈다. 타워로 바로 연결되는 유지관, 다리가 멀쩡할 때만 쓸 수 있지. 오늘은 아직 멀쩡해. 그의 웃음은 지쳐 있었고 눈가의 피로는 진실했다. 우리는 통로를 따라 이동했다. 관의 울림이 발목을 때렸고 위에서는 도시가 아무 일 없는 듯 숨을 쉬는 소리가 났다. 현상소는 걷는 내내 뒤를 살폈다. 너희를 미는 손과 잡아끄는 손이 동시에 있더라. 밀어내는 건 K의 사람들, 잡아끄는 건 내가 과거에 구한 이름들. 그의 말에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다. 내가 구했다고 믿지 못한 이름들, 그 이름들이 지금의 길을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잠깐 날 살렸다. 유지관 끝에 철망이 있었고 너머로 콘크리트 계단이 내려갔다. 현상소가 먼저 몸을 숙여 나가려는 순간 위쪽에서 금속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폭압이 밀려오듯 공기가 휘청였고 천장 먼지가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통로 끝에 검은 그림자 둘이 서 있었다. 그중 하나가 손전등을 내 얼굴로 겨눴다. 낯익은 걸음, 절뚝이는 무릎. 주차장에서 놓쳤던 그 그림자였다. 현상소가 짧게 욕을 삼키며 내 어깨를 잡았다. 둘이 가. 난 여기서 불을 끈다. 같이 가야지. 네 번째 수업. 함께 도망가지 마. 오늘까지만 더 믿어. 그는 비상 스위치를 내려 통로 절반을 암흑으로 가라앉혔다. 폭죽 같은 섬광이 뒤를 때렸고 귓속이 울렸다. 은하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아당겼다. 박현 아래로. 계단 밑은 타워 지하 설비층이었다. 방음벽 뒤로 서버의 냉각음이 웅웅 울렸고 바닥엔 케이블이 뱀처럼 얽혀 있었다. 사과 문양 열쇠 구멍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패널 안쪽
손이 한 번 지나가면 닫히는 자석식 뚜껑. 열쇠가 들어가며 가벼운 전류가 손끝을 간지렸다. 초록 불빛이 한 번, 빨간 불빛이 두 번, 마지막으로 흰 불빛이 길게 켜졌다. 문이 열렸다. 방은 생각보다 작았고 중앙에는 투명 케이스 안에 봉인된 드라이브 하나가 있었다. 라벨엔 손글씨로 짧게 윤서와 은하. 마지막.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케이스를 열려는 순간 뒤에서 철컥 소리가 났다. 총이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탔다. 오랜만이군 박현. 목소리는 낮고 매끄러웠다. 절뚝이는 그림자의 상관 혹은 그 위. 빛이 켜지며 방이 드러났고 문 쪽에 검은 양복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 의자에 앉은 채 구속된 현상소가 피를 삼키며 웃었다. 습관으로 잡힌다더니 내가 잡혔네. 남자가 미소를 얹었다. 길을 잘 만들었더군. 끝은 항상 내가 받는 자리지만. 그는 총구를 내게서 은하로 옮겼다. 드라이브를 내놔. 그럼 둘 중 하나는 살려두지. 은하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릴 누구와 바꾸려 하죠? 너의 절반. 혹은 그 절반이 사랑한 남자. 남자의 대답은 정확했고 잔인하지 않았다. 잔인하지 않다는 사실이 더 잔인했다. 나는 드라이브를 집어들고 물었다. 이걸 가져가면 뭐가 달라지지? 아무것도. 그래서 필요한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기술. 그게 국가고 그게 우리지. 그의 미소가 얇아졌다. 진실은 기록을 먹고 자라. 기록을 꺼버리면 진실도 꺼져. 그때 방 한쪽 콘솔에 작은 메시지가 번쩍였다. 사과 문양과 함께 한 줄. 문은 닫혀 있어도 종은 살아있어. 나는 반사적으로 패널을 눌렀다. 실내에 약한 종음이 진동처럼 퍼졌고 천장 배기구에서 백색 소음이 커졌다. 남자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짓이지? 습관으로 잡힌다고 했지. 넌 늘 조용한 방을 좋아하더라. 내 말이 끝나자 은하가 바닥 케이블을 발로 훑어 전원을 절반 끊었다. 조도가 흔들리며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짧은 공백. 현상소가 몸을 비틀어 의자를 넘어뜨렸고 남자의 총구가 반사적으로 그쪽을 향했다. 나는 드라이브를 케이스째 던지며 돌진했다. 금속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숨이 섞이는 열. 남자의 손목을 비틀었지만 방아쇠가 먼저 당겨졌다. 공기가 찢기고 벽이 깨졌고 어디선가 뜨거운 통증이 번졌다. 은하가 비명 대신 숨을 들이켰다. 피가 내 옆구리를 타고 흘렀다. 나는 쓰러지지 않으려 문턱을 붙잡았다. 남자는 총을 다시 들어 올렸고 은하는 케이스 파편을 움켜쥐어 그의 눈을 쳤다. 짧은 틈. 현상소가 어둠 속에서 몸을 날려 총을 쳐냈고 바닥을 구른 총이 내 발끝에 닿았다. 나는 남자를 겨냥하지 않았다. 대신 천장 배기펜을 쐈다. 불꽃과 파편, 백색 소음이 폭주하며 방 안이 하얗게 일렁였다.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을 믿는 습관. 그는 그 함정에 약했다. 남자가 휘청이는 사이 은하가 내게 몸을 기대며 속삭였다. 박현, 지금 아니면 못 나가요. 드라이브는 나 안에 있어요. 반은 나고 반은 그녀. 그녀의 눈동자는 고통으로 젖어 있었지만 문장 하나만은 단단했다. 우리는 현상소를 일으켜 세웠다. 문까지 세 걸음.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너무 익숙한 목소리가 방을 꿰뚫었다. 그만. 한 단어였고 명령이었다. 남자의 그림자 뒤 두 번째 문이 열렸고 빛 속에서 실루엣 하나가 걸어 나왔다. 나는 피 묻은 손으로 문틀을 짚으며 고개를 돌렸다. 실루엣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우리가 끝내 이름을 붙이지 못했던 K의 얼굴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얼굴은 내가 남쪽에 온 뒤 줄곧 신뢰하려 했던 자리의 얼굴이었다. 웃음도 분노도 없고 오직 피곤한 관용만이 있는 표정. 그는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박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이제 기록을 내려놓고 집에 가라. 은하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현상소의 호흡이 가늘어졌다. 나는 피맛을 삼키며 물었다. 집이 어딘데? 그는 짧게 미소 지었다. 기억이 너를 돌려보낼 곳. 그게 곧 너의 집이지. 그가 손짓하자 방 구석 패널이 내려갔고 가만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쪽엔 또 다른 기록고가 있었다. 선반마다 봉인된 상자, 그 라벨엔 이름들이 가득했다. 사라졌던 사람들, 지워진 가족, 우리가 찾으려 했던 모든 명단. 그리고 가장 위줄, 굵은 글씨 하나가 나를 꽂았다. 박현 폐기되기. 무릎이 순간 흔들렸다. 은하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K가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여기 다 있다. 하지만 너는 여기서 끝이다. 그가 손목을 젖히자 경보등이 붉게 돌았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나는 남은 힘을 끌어모아 한 발 내디뎠다. 피가 발목을 덮었고 숨이 꺼지는 소리가 귀에서 울렸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마지막 선택이 보였다. 기록을 붙잡고 쓰러지거나 사랑을 붙잡고 빠져나가거나. 그 순간 멀리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종소리가 한 번 울렸다. 문은 닫혀 있어도 종은 살아있어. 윤서의 글이 속을 관통했다. 나는 손을 뻗었다. 그리고 문틈 너머로 낡은 상자 하나를 잡아채며 몸을 뒤로 던졌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요동쳤다. K의 신호음이 짧게 끊겼고 방 안의 불빛이 한 번 꺼졌다 켜졌다. 내 품에 안긴 상자 라벨이 떨리는 빛에서 또렷해졌다. 은하가 떨리는 입술로 물었다. 살아남을 수 있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상자를 더 세게 껴안았다. 그 안에 우리가 살려야 할 모든 이름이 있었고 우리가 잃을지도 모르는 모든 것이 있었다. 바로 그때 천장 위에서 또 다른 금속음이 났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익숙한, 너무도 익숙한 여성의 숨소리가 스쳤다. 한 박자 뒤에 이어진 두 글자. 사랑해. 나는 고개를 들었다. K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방의 조도가 급격히 내려갔다. 누군가가,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아직 다른 곳에서 종을 울리고 있었다. 기록을 내려놓고 집에 가라, 박현. 그 한마디가 귓속을 베고 지나가자 방의 공기가 바뀌었다고 느꼈다. 나는 피 묻은 옆구리를 누르며 K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피곤했으나 흔들리지 않았고 내 이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의 확신이 서 있었다. 은하가 내 손을 더 세게 잡으며 속삭였다. 지금 선택하면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린 이미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오래전에 배워버렸지. 마이크로 후킹. 나는 상자의 봉인을 끌어안은 채 물었다. 집이 어디인지 당신이 정해주나. K가 짧게 웃었다. 집은 기억이 너를 돌려세우는 자리지. 그 자리에 서면 너는 침묵을 택한다. 난 침묵을 택하러 여기까지 온 게 아니오.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내 옆에 은하를 보았다. 그녀의 절반이 내게 말을 시키겠지. 하지만 절반은 내 쪽이야. 우린 같은 실험에서 태어났거든. 은하의 숨이 흔들렸다. 내 기억을 누가 반으로 갈랐죠. K는 답을 미루듯 손목시계를 한번 살폈다. 정숙이 설계했고 윤서가 동의했지. 둘 다 너를 살리려 했다. 살리면서도 쓰기 좋게 만들었고. 은하가 이를 악물었다.
사람을 도구라 부르던 그 말투, 이제 더는 듣지 않겠어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K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넌 무엇을 지키려 여길 봉인했지? 국가. 그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다. 그리고 균형. 진실이 지나치게 커질 때 국가는 부서져. 나는 쇠사슬이야. 방 가장자리를 훑어본 순간 천장 구석의 마이크와 바닥 재민기가 눈에 들어왔다. 여긴 증언을 들으나 기록은 남지 않는 장소, 소리를 삼키는 방이었다. 나는 벽면 패널로 다가갔다. 사과 문양 옆에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옆에 미세한 글씨가 새겨졌다. 벨 얼라이브. 종은 살아있다. 윤서의 문장과 같은 문양. 손끝으로 구멍을 눌렀을 때 내부에서 낮은 진동이 번졌다. 백색 소음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재민기의 주파수가 틀어졌다. K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 방을 흉내내는군. 내 방을 내가 만든 습관으로 무너뜨리는 중이지. 그는 총을 들었고 나는 상자를 들어 그의 시선을 끌었다. 현상소가 의자에 묶인 몸을 틀며 내 쪽으로 눈짓했다. 왼쪽 두 번째 펜. 그걸 끊으면 균형이 오른쪽으로 쏠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K가 현상소의 복부를 밟았다. 숨이 꺼지는 소리가 짧게 새어나왔고 내 혈관에서 뜨거운 것이 솟았다. 그를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내가 움직이지. K는 내 습관을 이미 알고 있었다. 마이크로 후킹. 은하가 낮게 속삭였다. 내가 간다. 넌 상자를 지켜. 총이 있어. 난 무대에서 조명을 피해 춤추던 사람이야. 빛과 그림자만 알면 길이 보이지. 그녀는 신발굽을 벗어 손에 쥐더니 모서리로 바닥 케이블을 톡 끊었다. 순간 조도가 흔들리며 방 중앙의 그림자가 부풀었다. K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그쪽을 쫓는 사이 나는 벽펜의 커넥터를 발로 걷어찼다. 백색 소음이 더욱 요동했고 총성 하나가 어둠을 길게 찢었다. 타는이 스파크를 흩뿌리며 금속에 박혔다. 멈춰. K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또 한 발이면 상자 대신 내가 깨져. 나는 호흡을 길게 나눴다. 선택은 내가 아니야. 상자를 열쇠로 잠그며 가슴에 끌어앉아 거친 종음이 한 번 더 울렸다. 방 어디선가 얇은 문이 스르르 열렸고 냉각풍이 통로로 흘러들었다. 은하가 내 손을 잡아당겼다. 지금. 우리는 동시에 몸을 틀었다. K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현상소가 의자를 옆으로 굴리며 총선을 치웠다. 탄환이 유리 패널을 깨뜨렸고 케이스 파편이 눈처럼 흩어졌다. 그 틈을 비집고 우리는 통로로 뛰어들었다. 경보가 울렸고 붉은 등이 차례로 켜졌다. 통로는 길지 않았으나 매 구간마다 렌즈가 박혀 있었다. 나는 상자를 등으로 가리고 은하를 앞세워 구불길을 돌았다. 뒤에서 K의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사냥꾼의 호흡이었고 사형 집행인의 리듬이었다. 모서리를 돌자 철문이 나왔고 중앙엔 코끼리와 사과 문양이 겹친 키홀이 있었다. 두 열쇠를 동시에 맞춰야 하는 문장. 내가 코끼리, 내가 사과. 딸깍 동시에 돌리는 순간 문이 절반만 열렸다. 안쪽에서 강한 역풍이 밀려오며 문을 다시 밀어 닫았다. 압력 잠금. K의 발걸음이 뒤에서 멈췄다. 거긴 나 없이는 못 지나. 그가 주머니에서 얇은 카드 하나를 꺼내 흔들었다. 세 번째 열쇠였다. 나는 문에 이마를 붙인 채 웃었다. 습관은 목소리보다 먼저 잡힌다 했지. 고개를 돌려 은하를 보며 속삭였다. 무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굽을 벗은 발로 슬며시 뒤로 물러서더니
통로 상부의 조명 바로 아래로 몸을 세웠다. 시선, 조도, 타이밍. 은하가 손가락 셋을 접으며 속삭였다. 셋에 눈을 뺏는다. 하나. 나는 상자를 왼손으로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허리 벨트를 풀었다. 둘. 현상소가 뒤에서 낮게 신음하며 몸을 굴렸다. K의 총구가 아주 미세하게 그쪽으로 기울었다. 셋. 나는 벨트를 조명에 던져 스파크를 터뜨렸다. 빛이 번쩍이는 순간 은하가 어둠 쪽으로 몸을 활처럼 던졌다. 그녀의 실루엣이 빛과 겹치며 허상 하나를 만들었고 K의 방아쇠가 그 허상을 뚫었다. 반칙 같은 공백. 나는 문 사이로 상자를 밀어넣고 몸을 돌려 K에게 달려들었다. 근접은 그의 경기였다. 팔꿈치가 내 턱을 스쳤고 시야가 하얗게 흔들렸다. 바닥이 미끄러지며 등뼈가 철골에 부딪혔다. K는 숨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말했다. 넌 언제나 감정으로 들어오지. 그래. 그게 사람이라서. 나는 그의 손목을 감아 올리며 총의 각도를 천장으로 틀었다. 총성이 터지고 분진이 눈처럼 내려앉았다. 그가 무릎을 꿇어 복부를 누르려는 순간 은하가 문틈에서 손을 내밀었다. 사과 열쇠가 반짝이며 내 손에 닿았다. 박현, 지금이야. 나는 키를 빼문에 꽂아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 압력이 풀리며 문이 벌어졌고 통로의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K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너희가 문을 여는군. 문은 닫혀 있어도 종은 살아있으니까. 나는 상자를 끌어안고 문 안쪽으로 몸을 던졌다. 은하가 내 팔을 낚아채며 들어왔고 문이 반쯤 닫힐 때 K의 손이 문턱을 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손톱이 금속을 긁었다. 그의 얼굴이 문틈에 반으로 잘린 채 낮게 속삭였다. 내가 끝을 정한다. 그때 아주 멀리서 또렷한 종소리 하나가 울렸다. 첫 장에서 들었던 그 음색, 윤서의 필체가 적어준 그 단어의 울림. 방음된 이 지하에서도 그 소리는 뼈를 타고 스며들었다. K의 눈이 잠깐 멈칫하는 사이 은하가 내 손을 겹쳐 문을 밀었다. 철문이 쾅 닫히며 그의 손이 밖으로 밀려나갔다. 경보가 다시 울리고 반대편 복도는 붉은 바다처럼 출렁였다. 우리는 숨이 붙어 있는지 먼저 확인했다. 은하의 손이 내 뺨을 만지며 떨렸다. 끝난 건가요? 아직. 끝은 우리가 정해. 나는 상자의 봉인을 다시 품에 눌렀다. 라벨 귀퉁이가 뜯겨나가며 새 문장이 드러났다. 퍼블릭 스위치. 공개 전환. 한 번만 돌리면 진실이 세상으로 새어나간다는 뜻. 마이크로 후킹.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돌리면 우린 지워지겠죠. 돌리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지워져. 말이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머리 위 어디선가 금속 긁히는 소리가 다시 스쳤다. K가 돌아온다는 신호인지 혹은 다른 발자국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나는 스위치 위에 엄지를 올려놓고 아주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속삭였다. 윤서 들리나? 내가 남긴 종, 우리가 울린다. 그때 통로 끝 그림자 사이에서 낮은 발소리가 다가왔다. 현상소가 아닌 더 가벼운 보폭. 그리고 익숙한 향. 하얀 비누, 필름 약품, 오래된 종이의 냄새. 모퉁이를 돌자 작은 인형이 나타났다. 모자를 눌러 쓴 노년의 여자 극장에서 우리에게 우산을 건네던 그 낯선 조력자였다. 그녀가 우산 손잡이를 내민 채 말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종이 더 멀리 들리죠. 손잡이 끝에 작은 키가 매달려 있었고 코끼리도 사과도 아닌 세 번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새의 옆모습, 날개를 반쯤 접은 비둘기. 내재적 후킹. 나는 키를 받아들며 물었다. 이걸로 어디를 여나?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세상. 그 한마디가 통로에 낙엽처럼 내려앉는 순간 문 반대편에서 K의 목소리가 다시 스며들었다. 열면 너희부터 사라진다. 나는 스위치에 올린 엄지를 더 세게 눌렀다. 사라져도 남는 게 있어. 그걸 사람들은 이름이라 부르지. 그리고 나는 돌렸다. 눈을 떴을 때 공기는 차갑고 투명했다. 모든 게 사라진 줄 알았다. 불빛도 소리도 사람도. 하지만 귓가 어딘가에서 여전히 그 종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아주 멀리서, 그리고 아주 작게. 문은 닫혀 있어도 종은 살아 있어. 눈앞에는 부서진 서버 잔해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붉은 조명은 모두 꺼졌고 대신 희미한 흰빛이 천장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은하가 내 곁에 누워 있었다. 창백했지만 숨은 붙어 있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작은 온기로 겨우 현실을 버텼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상자는 깨져 있었다. 드라이브는 바닥 어딘가로 떨어졌고 케이스에는 균열이 퍼져 있었다. PUBLIC, SWITCH 문양이 반쯤 타버린 채로 남아 있었다. 손끝으로 그것을 짚는 순간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윤서였다. 박현, 세상은 늘 기억을 잊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억을 대신해줘야 해. 그녀의 음성이 지나가자 눈앞에 잿더미가 서서히 형태를 갖췄다. 녹아내린 전선, 불에 탄 벽, 그리고 깨진 거울 조각. 거울 속엔 내 얼굴이 아닌 윤서의 미소가 비쳤다. 은하야. 그녀가 미약하게 눈을 떴다. 우린 살아있는 거죠? 그래. 하지만 이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모르겠어. 그럼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되죠.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윤서가 내 안에 남았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안에서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나는 케이스의 잔해를 모아 작은 천으로 감쌌다. 그리고 금속 파편 사이에서 비둘기 문양의 열쇠를 찾아냈다. 그것은 여전히 온기가 있었다. 어디선가 바람이 스며들었고 먼지와 빛이 함께 흩날렸다. 지상으로 통하는 통로가 열린 것이다. 우린 부축하며 계단을 올랐다. 철제 난간은 뜨겁게 식어 있었고 발밑에서는 바다가 숨을 쉬는 듯한 소리가 났다. 문을 밀자 새벽 공기가 밀려들었다. 도시는 잿빛이었다. 건물들은 불에 그을린 상처를 드러낸 채 마치 살아남은 자들의 묘비처럼 서 있었다. 하늘엔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붉지 않은 달 대신 희미한 새벽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은하가 하늘을 바라봤다. 종소리 들려요? 나는 귀를 기울였다. 멀리, 진짜 멀리서 철제탑의 잔해 사이로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댕댕. 그건 어쩌면 신호일 수도 혹은 우리 둘만의 기억이 만든 환청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진실처럼 들렸다. 우린 폐허 위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은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죠? 나는 잠시 하늘을 보다가 대답했다. 그녀가 남긴 기억은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야기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복수고 구원이겠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다. 정숙이 죽기 전 남긴 메모였다. 진실은 불 속에서 깨끗해진다. 그 밑에는 흐릿한 글씨가 덧붙여져 있었다. 하지만 사랑은 불 속에서도 남는다. 그 말을 읽는 순간 나는 윤서의 미소와 정숙의 눈빛,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은하가 한 줄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
불 속에서 타버린 이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멀리서 사이렌 대신 새소리가 들렸다. 폐허 위로 작은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 날개엔 재가 묻어 있었고 빛을 받을 때마다 은색으로 반짝였다. 그 순간 은하가 내 손을 잡았다. 저거 윤서겠죠?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윤서고 정숙이고 우리일지도 몰라. 비둘기가 멀리 날아가는 동안 햇살이 도시의 잿빛 벽을 타고 내려왔다. 그 빛이 상자 조각 위로 닿자 DOVEYSEHLAST 문양이 다시 선명히 빛났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이건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기억을 지우려 한 자들의 세상에서 끝내 지워지지 않은 마지막 이름들. 나는 상자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종소리가 다시 들렸다. 땡. 이번엔 누가 올린 건지도 어디서 올린 건지도 몰랐다. 하지만 분명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종소리였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실험체도 도구도 아니었다. 우린 이름을 가진 인간이었고 누군가의 기억을 이어 살아가는 존재였다. 나는 은하의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새벽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덮었다. 세상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속에서 희망은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